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과연 뭐고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인슐린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정상 포도당 뭐 생리 조절 작용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요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당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당이 이용이 돼야 되겠죠. 뭐 간에서도 이용이 되고 근육 수축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가지고 당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탄수화물이 들어와가지고 분해가 돼가지고 당이 흡수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췌장에서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자, 첫 번째는요. 당이 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세포 내로 근육 세포 내로 유입하게 하는 거예요. 당이 유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육 내에서 뭘 만들어요? 글리코겐을 만들어서 당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장. 그리고 지방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세포 내로 당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입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장 형태, 그러니까 지방으로 놔두는 거고 근육에서도 이제 글리코겐으로 놔두는데 이건 뭐 저장 형태긴 한데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금방 소모가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다시 막 이렇게 분해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해를 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당이 이제 뭐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든 근육으로 들어가든 한번 들어가면은 잘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이 이렇게 밥 먹어서 이렇게 당이 다 들어가서 끝나버리면은 공복 상태에서 우리 당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해야죠. 예.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 이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은 당을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만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헤파틱 간에서 당을 만든다. 글루코스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글리코겐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에서 당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인슐린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요? 지금 당이 많잖아요. 근데 막 단에서 또 당을 만들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당의 신생, 당을 새로 합성하는 거를 억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글리코겐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당으로 되는 거 있죠? 요것도 억제를 합니다. 글리코겐 분해를 억제하는 거예요. 당이 지금 많으니까. 요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혼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슐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인 뭐 한 10역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인 10역 정도. 엄청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능력 좋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슐린이 이렇게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사실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와서 이걸 잘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슐린의 돈이라고 보면은 돈을 조금만 줘도 이런 거를 이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비싸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당이 신생이 억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간에서 막 당을 만들겠죠. 그리고 글리코겐 분해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분해가 되겠죠. 그럼 당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리고 지방으로의 유입도 안 되고 지방의 합성 촉진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이 더 많아지겠죠. 근육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혈당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에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과연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요. 내장 지방 때문에 생겨요. 내장 지방.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다른 비만이 아니에요. 체중이 단순히 증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복부 비만이 생기면 체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뭐 체중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 복부 쪽에 이 지방이 많으면 이 복부에 있는 지방은 엄청나게 대사가 활발한 그 지방입니다. 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혈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류를 하는 지방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이게 얘가 이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금 베둘레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베둘레헴이 혼자 이렇게 떡하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랑 막 이런 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계속 뭘 분비하냐면은 유리지방산이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유리지방산. 요게 이제 프리 패티 애시드예요. 이게 아주 죽일 놈입니다. 사실은 얘가 죽일 놈이에요. 얘가 뭘 만들어요? 얘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얘 말고도 또 뭐 이것저것 호르몬, 이 지방 조직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렙틴이라든지, 이건 뭐 비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렙틴이 올라가고 뭐 이제 아디포넥틴, 이건 좋은 건데 얘가 이제 떨어지고, 염증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TNF-알파, 이게 염증 물질이에요. 인터류킨.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염증. 그리고 뭐 IGF-1 이런 거 이제. 이건 이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인슐린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어떤 인자예요. 이런 거 올라오고, 요런 이제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약도 개발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유리지방산이 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까?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 영상에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제가 유리지방산을 한번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슐린이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 잘 못하게 되느냐? 이 간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근육 같은 데서 그만큼의 인슐린이 들어와도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런 기전이 또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이 간에서 하는 그런 기전, 지방 조직에서의 기전, 근육에서의 기전, 다 이게 조금씩 다르게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인슐린이 더 점점 많이 분비가 되면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 때, 요것만 있을 때, 당뇨로 아직 진행이 안 됐을 때, 이때 만약에 잘 조절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완전히 정상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이며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